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제 3절 어려행위의 이 제한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보시게 되면 제 21조. 그래서 어려인이라면은 무면허로 어려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항을 보시게 되면 어려인이 아니면 어떤 사람이든지 어려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어려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어려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렇죠? 이 부분을 빨간색으로 밑줄 그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외사항이 있죠. 다만 다음 내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다. 즉 우리가 첫 번째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다. 이 부분이죠. 의료인이 아닌데 의료 행위를 했을 경우에 해당되는 벌칙입니다. 굉장히 강한 징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이 된다. 꼭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면허 어려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된다. 그러면 그 예외 사항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서 체류하는 사람이 사항에 따라서 의료행위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전에 우리가 면허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 외국 면허를 가지고서는 안 되죠. 외국 면허에서 국내의 그 의료인 면허로 전환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그죠? 그런 사람들은 국가고시를 보죠. 볼 수 있는 그런 자격만 주어지는 것이지 바로 변환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의과대학이라든지 뭐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뭐 쭉 있죠. 종합병원 또는 외국 원조 그죠? 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 사업을 위해 의료 행위를 하는 그런 사람일 경우에도 그 예외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학, 치과의학, 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역시 실습을 할 때 우리도 마찬가지죠. 치과병원이나 치과의원에 실습을 나가게 됩니다. 그죠? 그 학생이 그 관련되어 있는 의료 행위를 할 때는 역시 그 예외 사항으로 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면허 의료를 금지를 하는데 그죠? 그게 예외되는 내용들은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인이 아니면 의사라든지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이걸 어겼을 때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 역시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어떤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또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본인 부담금부터 해서 아니 된다까지 파란색으로 밑줄 그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제 친구가 의사들이 있어요. 근데 갔는데 예를 들어서 본인 부담금이 있고 의료보험공단에 건강보험공단에 또 우리가
또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금액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 부담금에 해당되는 것을 받지 않는다라든지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안 받는 목적으로 해서 이렇게 영리를 좀 많이 취하려고 하는 이래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불특정 단수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해서 교통편으로 쭉 데려와서 이렇게 속이 유인하는 이런 행위를 해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런 부분 한 번씩 눈에는 보이는데 어쨌든 이런 것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은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해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 군수구청, 시군구청장이죠. 등의 사전 승인을 받아서 환자를 유치하는 이런 행위. 그죠? 요럴 때는 또 허용해 준다.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호법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 순수한 외국인이네요. 그죠? 국내에 어떤 보험이 가입돼 있지 않고 또는 누구 밑에 피부양자로 들어가 있지 않은 순수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때 그죠? 이러한 어떤 부분들을 했을 때는 허용한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외 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험과 관련된 회사가 있죠.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 설계사, 보험 대리점 또는 보험 중개사, 즉 보험과 관련돼 있는 회사에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를 역시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것은 보험과 관련된 사람이나 그러한 회사에서 그죠? 이러한 외국인이라든지 이러한 환자를 유치할 목적으로 뭐 교통 편의를 제공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금품을 제공한다든지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이 된다. 그 다음 다섯 번째 항목을 보면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종사자는 무자격자에게 의료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상 외의 의료 행위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인데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정형외과 이런 데서 그죠? 해당되는 의료기기를 납품한 그 직원들이 와서 뭐 수술을 한다든지 시술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는 안 된다. 이거는 나중에 면허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그러면 외국 면허 소지자의 의료행위 어디까지 가능하냐라는 것입니다.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할 때는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이제 가능한지,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사람이 어떤 경우에, 즉 외국 면허 소지자의 의료 행위는 어떤 경우에 가능하냐라는 겁니다. 이런 거죠. 외국과의 교육 또는 그죠? 기술 협력에 따른 교환 교수, 외국에서 교환 교수로 오거나 또는 어떤 외국에서 어떤 우리 국내의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할 목적으로 의료 행위를 할 경우에는 여기 허용해 준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교육 연구 사업을 위한 어떤 업무라든지 또는 국제의료봉사단의 의료봉사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 필요한 범위에서 보건복지 성의를 받아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부분 파란색으로 밑줄 그어 주시고 그와 관련된 이 세 가지 부분을 묶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해당되는 내용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내용들이 지금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 제 19조죠. 19조에 해당되는 내용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과 대학생 등의 의료행위, 의대생들이요
의료행위하는 부분들은 그냥 막 해서는 안 되죠. 어떠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지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국민에 대한 의료봉사 활동을 위한 의료행위를 할 경우에는 역시 허용해준다. 그죠? 의과대학생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끔 허용해준다. 두 번째, 전시, 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상태 시에, 그러니까 전시에 해당되는 그런 상태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요청에 따라서 의과대학생이 어떤 의료행위를 할 때는 역시 허용해준다. 그 다음에 일정 기간의 연구 또는 시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의대생들이 하는 이러한 의료행위는 역시 허용해준다. 그래서 그 의과대학생들이 즉 의대생들이 할 수 있는 의료범위 행위 이 부분 역시 의료범위 행위 해놔놓고 파란색으로 밑줄 그어주시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항에 있는 부분을 묶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위에서 봤던 법 제27조 1항 3호 그죠? 1항 3호에 따라서 1항 3호라는 건 뭡니까? 여기 잠시 볼까요? 요 1항이죠? 1항에 1호, 2호, 3호입니다. 즉, 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의학, 치과의학, 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은 의료행위를 그죠?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는 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행위에 대해서는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 조항에 따라서 의학, 치과, 한방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은 다음 내용의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첫 번째, 전공 분야와 관련되는 실습을 하기 위해서 지도교수의 지도 감독을 받아 행하는 의료행위. 당연하겠죠. 요건 가능하다라는 것이고 국민에 대한 의료봉사 활동으로서 의료인의 지도 감독을 받아 행하는 의료행위. 의료 서비스가 취약한 그런 지구에 의료인이 같이 동반을 해서 그 의료인의 어떤 지도 감독을 통해서 하는 이러한 의료행위는 가능하다. 세 번째, 전시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어떤 아까 위에 했던 내용과 거의 흡사하죠. 국가 비상사태 시에 지방자치단체 요청에 의해서 의료인의 지도 감독을 받아 행하는 의료행위 역시 이 부분은 또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부분 학생은 이 학생은요 다음 내용의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파란색으로 밑줄 그어주시고 역시 이 부분을 파란색 걸로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치행위를 할 수 없는 순수한 외국인이 아니죠. 국내 거주 외국인의 범위는 어떤 사람들인가 그냥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예,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 4절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료인 단체에 대한 내용들이 쭉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단체.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중앙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같은 이런 중앙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의료인이라고 하면 5종에 해당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이것이 의료인의 5종입니다. 이 의료인들은 그죠? 대통령령으로 그죠? 대통령령입니다.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전국적 조직을 두는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조산사회, 간호사회를 각각 설립하여야 한다. 무조건 설립하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의사회, 치과의사, 한의사회 이런 것들은 설립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설립해야 된다. 무슨 령에 따라서? 대통령령에 따라서. 요거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 이렇게 조직된 중앙회는 법인으로 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항목 이 부분부터 여기까지는 빨간색으로 밑줄 그어 주시길 바랍니다. 즉 중앙회가 설립된 경우에는 반드시 설립돼야 된다고 했죠. 이렇게 중앙회가 설립된 경우에는 의료인은 당연히 해당하는 중앙회의 회원이 되어야 하고, 역시 이 의료인은 중앙회의 정관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의무사항입니다. 의사는 반드시 중앙회의 회원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 회원이 되었을 때 그게 정해진 정관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약사는 어떻게 되죠? 아닙니다. 약사는 반드시 중앙회 가입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 치과위생사들은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해당되는 치과위생사회의 중앙회에 회원이 돼도 되고 회원이 되지 않아도 되죠. 요런 내용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의료인 5종에 대한 어떤 중앙회는 반드시 설립돼야 되고, 의사나 해당되는 의료인들은 그 중앙회에 가입을 해야 되고, 그 중앙회에서 만들어진 정관은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항목을 보시면 중앙회에 관련된 내용들 중에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어떤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 중 사단법인, 이것도 빨간색으로 밑줄 그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규정되어 있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런 부분들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련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중앙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런 특별시, 광역시, 도와 특별자치도에 반드시 지부를 설치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반드시 지부를 설치해야 한다. 빨간색으로 밑줄 그어주시고, 시군구에는 분회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그 외의 지부라든지 외국의 의사회를 지부 설치하려면 누구의 승인?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중앙회가 지부나 이 부분 파란색으로 밑줄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지부 분해를 설치할 때는 그 책임자는 지체 없이 해당되는 이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항목은요. 각 중앙회는 그 자격정지 처분에 관련된 사항 등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반드시 윤리위원회를 둔다. 그래서 여기 66조 2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의료인의 품위 손상에 관해서 위반했을 경우에 따른 어떤 벌칙이라고 보시게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인데, 이거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에 관련된 어떤 내용들은 심의 의결을 하게 되죠. 이걸 하기 위해서는 윤리위원회를 반드시 두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항목으로는 윤리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관련된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예.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